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만수는 먼지 쌓인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사는 일상이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졌죠. 아내가 사라진 지 10년, 세상과의 연결고리도 함께 끊어진 듯합니다. 정만수는 거실 한켠에 놓인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아 바깥 세상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오가는 사람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런 일상의 소음이 그에게는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소리들이죠.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립니다. 정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엔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었기에 아마도 잘못 눌렀거나 광고 전단을 돌리는 사람일 테라 생각했죠. 하지만 도어홀 너머로 보이는 것은 택배 상자를 든 젊은 남자였습니다. 정만수님 맞으십니까? 택배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젊은 택배 기사가 환한 미소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만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십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택배 기사를 바라보는 정만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당신, 왜 살아있어요? 택배 기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택배 상자를 내밀었지만 정만수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인 채로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서명 부탁드립니다. 정만수의 시선은 여전히 택배 기사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아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얼굴이 틀림없었죠. 세월이 흘러 조금은 달라졌을지언정 그 눈매와 콧날은 정만수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김도진, 맞지? 당신이 김도진 맞죠? 정만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 발짝 물러섭니다. 얼굴엔 당혹감과 함께 어딘가 경계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분과 혼동하신 것 같네요. 그러나 정만수는 고개를 흔들며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습니다.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니야, 틀림없어. 당신은 김도진이야. 내 아내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남자. 택배 기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택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정만수는 놓치지 않았죠. 서명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판에 이름을 적는 정만수, 그의 시선은 여전히 택배 기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마치자마자 택배 기사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만수는 현관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1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집으로 돌아온 정만수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사진첩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을. 복지관 직원이라고 소개받았던 그 남자는 방금 본 택배기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만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죠.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경찰은 왜 그토록 쉽게 수사를 포기했을까?
그리고 김도진은 왜 다시 나타난 것일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만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이미 내면의 불안으로 오슬오슬 떨고 있었죠.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정만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에는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소리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오 여사는 정만수의 아랫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우 조용한 성격으로 이웃들과 거의 교류가 없는 노인이었죠. 정만수도 인사 정도만 나눌 뿐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침묵이, 그 고요함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오후가 되자 아랫집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두 사람의 움직임 같았죠. 정만수는 용기를 내어 아랫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 항의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며 말이죠. 문을 두드리자 한참의 침묵 뒤에 오 여사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얼굴은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씨? 아, 위에서 좀 시끄러웠나 해서요. 혹시 불편하셨을까봐. 정만수는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 여사의 뒤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분명 손때 묻은 앞치마였습니다. 정만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아내가 항상 두르고 있던 바로 그 앞치마였죠. 실례했습니다. 겨우 인사를 마치고 돌아선 정만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다시 사진첩을 펼쳤고 거기에는 분명 아내가 그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날 밤 정만수는 현관문 열쇠 구멍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문고리에는 작은 물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반지 하나. 10년 전 아내의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본 택배 기사를 찾기 위해서였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다 마침내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김도진, 아니 지금은 박현우라 불리는 그 남자가 택배차에서 내려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멀찍이 떨어져 그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기사는 여러 동을 오가며 배송을 했고 정만수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죠. 이상한 점은 그가 정만수의 아랫집, 오 여사의 집에도 들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상자는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택배 기사는 근처 다른 아파트 단지로 향했고 정만수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곳에서 택배 기사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멀리서 보니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정만수는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택배 기사가 고개를 돌려 정만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여성의 팔을 잡고 서둘러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정만수는 그들을 쫓아갔지만 골목 사이로 그들의 모습은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낙담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만수는 아파트 관리실에 들렀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의심스러운 점들을 이야기하며 CCTV 확인을 부탁했죠. 처음에는 꺼리던 관리인도 정만수의 간절함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화면을 살펴보던 정만수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택배 기사와 함께 있던 여성과 똑같은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만수의 아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지구대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망상일 수도 있어요. 정만수는 홀로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정만수의 집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택배기사 복장을 한 김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택배 상자가 없었고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정만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도진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죠. 맞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진입니다. 10년 전 정만수님의 아내 미경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도 하죠. 정만수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김도진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를 해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를 도와드렸죠. 김도진은 천천히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경 씨가 일하던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곳에서 미경 씨가 종종 멍이 든 팔을 감추는 모습을 보았고 조금씩 그녀의 고통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미경 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소리 지르던 자신의 모습, 아내를 벽에 밀어붙이던 순간, 그리고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요. 제가 그녀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정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는지, 아내의 고통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살아있나요? 김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만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제 김도진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약속한 대로 김도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택배 기사 복장이 아닌 평범한 차림새였죠.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이혼 서류,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단 한마디 미안해요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펼치자 오래된 종이에서 희미한 향기가 났습니다. 미경의 글씨체는 여전히 정만수의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만수에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은 어떻게 지냈나요? 나는 매일 당신을 생각했답니다. 미워하면서도 걱정하면서도. 정만수는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경은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살았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도 담겨 있었죠. 난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죄인도 아니야. 그냥 나로 살고 싶어.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 정만수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아내의 존재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꿈, 그녀의 아픔, 그녀의 모든 것을
무시한 채로 말이죠. 그녀는 만나고 싶어 하나요? 김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이혼 서류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정만수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야 진정한 이별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도진이 떠난 후 정만수는 집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인 이 공간, 미경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 찼던 곳이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책상 위에 미경의 마지막 사진을 올려두며 정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는 모습,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뒤를 보니 오래된 액자 틈 사이에 작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어 펼쳐보니 미경의 글씨체로 적힌 짧은 메모였습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으로 살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정만수는 그 메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을 잊은 채로 말이죠. 이제는 그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만수는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아랫집을 찾아갔죠. 오 여사는 의외로 담담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 여사의 집에 들어서니 미경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미경의 이모였고 미경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앞치마는 미경이 가끔 그리워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남겨둔 물건이었죠. 미경이가 당신을 미워한 적은 없어요. 단지 두려웠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녀도 당신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정만수는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었다는 상실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상실이 죽음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만수는 오래된 앨범들과 미경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닌 소중히 간직하되 이제는 과거에 묶여 살지 않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만수는 옥상 정원의 작은 화분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미경이 좋아하던 제비꽃이었죠. 하늘은 맑았고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택배차 한 대가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배송을 마친 김도진이 택배차로 돌아가는 모습을 정만수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닌 미경과 자신 사이의 연결고리로 느껴졌습니다. 김도진은 고개를 들어 옥상을 바라보았고 정만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본 후 김도진은 경의를 표하듯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만수도 그에게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택배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정만수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꼭 풀어야 할 매듭이 마침내 풀어진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정만수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햇살이 먼지 쌓인 가구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미경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로 살아갈게. 정만수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이 그랬듯이 그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조용히 닫히는 문을 비추고 정만수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집니다. 진실은 때때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남겨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니까요. 밖에서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두가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택배는 전달되었고 마음은 비록 늦게 도착했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닿았던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정만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